밀폐된 상자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고양이 옆에는 독가스 같은 병이 있죠. 1시간 안에 이 병이 깨져 고양이가 죽을 확률은 50%입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고양이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는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의 일종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방정식, 해가 어떤 수였던 방정식과 달리 미분 방정식은 그 해가 함수로 나옵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해는 바로 파동함수입니다. 해는 입자의 운동 상태를 의미하죠. 슈레딩거 방정식은 고전 역학에서의 운동 방정식만큼 양자 역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통해 던진 공이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 있듯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하나의 해가 아닌 여러 개의 해가 나옵니다. 공을 똑같이 던져도 여기에 떨어질 수도 있고 저기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곧이어 막스 호런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합니다. 파동함수가 의미하는 것이 입자가 어떤 상태일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그 여러 상태들이 동시에 공존하며 우리가 관측을 할 때에서야 하나로 결정됩니다.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해석입니다. 슈레딩거도 이 해석에 반대했죠. 저는 파동함수가 확률이라는 의견부터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코펜하겐 해석에서 주장하는 중첩현상에 반대하며 슈레딩거는 독특한 사고 실험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슈레딩거는 밀폐된 한 상자를 생각합니다. 상자 안에는 고양이가 있고 독가스가 들어있는 병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상자 안의 기계장치가 작동하면 기계와 연결된 망치가 독가스병을 부숴 고양이는 죽을 것입니다. 이 기계장치는 방사능 물질이 붕괴해 나온 입자를 검출해 작동합니다. 방사능 물질이 1시간에 붕괴할 확률은 50%입니다. 1시간 후에 이 고양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고양이는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슈레딩거는 이 결과를 토대로 중첩현상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중첩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고 결국 이 사고 실험은 결론적으로 양자역학을 잘 설명해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을 실제로 한다면 어떨까요? 상자 속의 고양이는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는 중첩 상태에 놓이게 될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밀폐된 상자이니 고양이가 숨이 막혀 죽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고양이에게 산소통을 매달아 주도록 하죠. 하지만 여전히 고양이는 중첩 상태에 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첩이 일어나려면 그 대상이 다른 어떤 것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관측하면 중첩이 사라지는 이유도 관측을 위한 매개체와 관측 대상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체를 보기 위해서 그 물체에 빛이 닿아야 하는 것처럼요. 중첩이 일어나려는 대상이 크면 클수록 다른 것과 상호작용해 하나의 상태로 결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험에서의 고양이는 상자 속 공기 분자와 상자와 독가스병과 기계장치 등 주위의 모든 것과 상호작용을 해 중첩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함부로 거시세계로 옮겨 해석하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